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2014-0227 김재입니다. 이번 총이치 기구화 영상 발표에서는 벌써 11주차가 되어가지고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해서 영상을 발표를 할 텐데요. 오늘은 목요일이어서 제가 공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가지고 개주 예선 경기를 하고 왔어요. 다행히 예선을 일단 이겨가지고 그 다음 예선을 또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꼭 그 다음 예선도 이겨가지고 결승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축제하고 체육대회 기간인데요. 축제와 체육 기간에서도 공부와 같이 잘 놀 수 있는 거를 병행하면서 재밌는 축제와 체육대회를 보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름이 점점 다가오는데 여름이 다가오면 좋기도 하면서도 막 더워가지고 걱정이에요.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막 엄청 더울 때는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집에만 있을 수도 있고 나가서 놀 수도 있고 알바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축제하고 체육대회 기간이 끝나면은 점점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기말고사도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점수로 한 학기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녁에는 좀 추워가지고 감기 모두 조심하시고 교수님들하고 이걸 보고 있는 동기들도 감기가 걸렸으면은 빨리 완쾌하시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11주차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형 의치산 레진은 단란체인 레진과 다량체인 레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액인 단량체의 주성분은 메틸메탈크라이레이트이며 분말인 단량체는 액과 돌이랑 단량체가 2개와 3개 혹은 그 이상 다수와 화학적으로 결합한 폴리메틸메탈크레이레이트로 고분자 재료입니다. 분말에는 레진의 반응 개시제인 가산화 벤조일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혼합 용기와 혼합 주거, 그 다음에 메스와 스푼, 스포이드 등이 있습니다. 혼합 방법은 레진 혼합 용기는 레진의 혼합 후 레진의 증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하며 깨끗하고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레진 혼합 용기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도제 또는 유리 용기가 이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진 분말과 레진 혼합하여 병상 상태가 되면은 대때 석고 음영내로 전입하는 가압 성형법 의치를 제작합니다. 단량체만 청약 불가능 뿐만 아니라 단량체는 준압가에서 21% 정도의 수축이 발생하는데 가소성 향상과 중압 후 수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량체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혼합 방법입니다. 혼합 비율은 분말과 액의 비율을 무게비
2대1, 부피비 3대1로 해서 혼합을 합니다. 혼합 비율에서 레진액이 많으면 중합 수축이 크게 되고 기포 발생이 많아지고 강도가 약해지고 색의 안정도가 낮아지며 반응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한 레진액과 분말 혼합이 적절하지 못하면 중합 후 으치는 접합도와 강도가 저하되고 기포 발생과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하는 방법은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상 무게의 1.2배와 여유분을 측정하여 사용합니다. 레진액은 분말 무게 2분의 1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22.5g의 분말 30cc 무게입니다. 제조에서는 사용상 편리하도록 계량컵을 제공하고 있어 부피비로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합 비율에 따라 측정한 레진액은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분말의 액을 충분히 적도록 한 후 30초에서 60초 동안 스파츌러로 혼합합니다. 특히 미반응 레진액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진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액과 분말로부터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고 공기 배출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비닐 또는 셀로판지로 취급하며 병상에 도달한 레진은 혼합 및 전입 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해야 합니다. 레진의 다량체 또는 미경화 레진 혼합물은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부에 과도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거나 셀로판지를 사용하며 손에 바세린을 도포하여 취급하도록 합니다. 중합이 완성된 재료나 다량체는 유해한 성질이 없습니다. 병상에 도달한 레진은 혼합 및 전입 시에는 이물질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해야 합니다.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비닐 또는 셀로판지로 취급하며 만약 맨손으로 만질 때에는 손에나 기름때가 레진에 묻어 완성된 엣지상의 색상 결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레진의 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진의 전입이란 나비치를 매물한 후 왁스를 제거하여 형성된 주형 속으로 레진을 주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레진의 전입은 병상 단계에서 시행하지만 병상화할 때까지의 시간은 주위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중합 시간은 짧아지고 액과 분말이 혼합된 레진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물리적 변화가 진행됩니다. 그 전에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은 그 전에 10주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압성형법과 유입성형법, 주입성형법 총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가압성형법이란 왁스 제거가 끝난 후에 상하암의 왁스 사이에 음영의 병상에 레진을 넣고 플리스로 여러 번 가압하여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가압성형법은 언더패킹하고 오버패킹 2가지가 있는데요. 레진이 병상에 도달하면 비닐지나 비닐장갑을 끼고 레진을 혼합용기에 꺼내어 봉 형태로 만듭니다. 병상에 도달한 레진은 직경이 6mm가 되게 롤 상태로 만듭니다. 구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전차로 레진을 압착하며 전입합니다. 매몰함의 레진 전입은 셀로판지가 가급적 표면을 유지하도록 그림과 같은 함몰 부위에 레진을 넣습니다. 상압 매몰 주형은 상압
치조제 음영 부위에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매물 상함은 구개부와 정전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합니다. 하함 매물 주형도 상함은 치조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매물 하함은 숨혈측 정전부와 치조 설측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합니다. 상함과 하함 사이 셀로판지를 놓고 닫습니다. 이때 상함이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주의합니다. 레진이 전입된 함을 플래시로 종은 부위에 돌려놓고 가압 밸브를 잠급니다.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과인의 레진이 상함 사이로 밀려나오게 합니다. 상함을 분리하여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조각도로서 음영 내에서 밀려나온 과인의 레진의 음영의 가장자리에 따라 제거합니다. 유압시 플래시로 사용할 때는 최저 압력이 55kg이면 족합니다. 하드벤치 플리스의 경우는 압력의 정도를 압박할 수 없어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손끝에 가벼운 압력이 느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레진의 전입 방법에서는 1단계에서는 모래상, 2단계에선 섬유상, 3단계는 병상, 4단계는 고무상으로 총 4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1단계는 단량체와 다량체를 혼합한 초기 상태로 물과 모래를 혼합한 것처럼 접착성이 없고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 섬유상은 섬유상이라고 하며 분말에게 침투되어 녹아 접착성이 있고 실같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3단계에서 병상인데 점차성이 사라진 직후의 상태로 병상이라고 하며 상용하고 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병상에 이르는 시간은 분말 용해도와 상관이 있으며 온도와 분말의 입자 크기는 용해도와 영향을 줍니다. 분말 입자가 미세하고 실내 온도가 높으면 다량체의 용해가 촉진되어 병상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 고무상인데요. 고무와 같은 탄력성이 있는 상태로 전입 시기가 지나 주형수로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학상해법은 앞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언더포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함의 음료 속에 다 채우지 않고 일정량만 넣은 다음에 레진에 조금씩 첨가하면서 가압하고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오버퍼킹 과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함의 음영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채워 넣고 매번 가압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레진의 여분을 제거하여 더 이상 가임 부위가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주로 오버퍼킹 방법이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버퍼킹에 대한 방법으로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오버퍼킹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으치상 레진에 색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치은색과 조화롭게 으치상의 색조를 회복시켜 신미총이치를 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색조의 선택 기준은 구순과 음엽 이행부 부분에 치은색을 참고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착 치은 부위는 밝은 분홍색이며
찌조점막 부위로 이행하면서 색조가 점점 짙어집니다. 부착 치은 부위가 발생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은의 색조를 재현하려면 환자의 연령, 성별, 취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순만과 혈면의 특정 부위에 개성적인 색조를 부여한 신미총이치상을 제작할 때는 주위 조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의치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느껴지는 색조의 레진을 선택하여 추가하고 의치상을 제작합니다. 부분적으로 물살 현상을 모방하기 위하여 레드 PB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치전용 색소 세트의 색은 주로 표백된 분홍, 밝은 분홍, 옅은 분홍, 분홍, 자주, 갈색 등 5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분말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색깔을 나타낸 의치전용 색조의 표본입니다. 석고로 1단계 매몰을 한 후 왁스를 제거하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사하고 다시 레진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십니다.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색조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합니다. 그리고 순면과 햇면에도 치은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착색시킵니다.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공기가 레진 온성기에 색조 처리함을 넣고 15분에서 20분간 중력시킵니다. 그 후 색조 레진에 레진액을 도포하고 병상에 의치상 레진을 전입하며 통법에 따라 의치를 온성시킵니다. 준합 후 치출한 의치를 연마하여 완성시킵니다. 그 다음은 유의청약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유의청약법이란 유동성 레진을 주명 속으로 부어 전입하는 방법으로 종용함을 사용하여 매몰제는 한천이나 실리콘 인상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유의청약법의 장점은 열 가하지 않는 자가중한 레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진과 모형 간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에 의한 중합 직후 수축량이 적어 적합성이 우수합니다. 두 번째는 의치상 표면에 석고 매몰제의 부착이 없기 때문에 의치상 표면과 인공치아 주위가 깨끗하여 연마하기 용이합니다. 그 다음은 매몰 온성 의치의 수질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인공치아의 길이가 짧으면 치아의 위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천과 레진의 수축으로 교합 구경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절치 유도핀을 1mm 높여 제작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입력 부족으로 음영의 미세한 부위에 레진이 완전히 유입되지 않거나 다량의 기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압력 중합 방법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입성형법은 한천 매몰제를 이용한 방법과 한천 매몰제를 유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첫 번째 방법은 매몰하기도 전에 나비치 모형을 실온의 물에 약 5분 정도 침수시켜서 모형 내에 발생하는 공기를 제거하고 매몰할 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한천 매몰제로 사용한 두 번째 유입성형법은 치은 현상 후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은 선택 삭제를 위하여 교합기에서 분리 후 재조립 여부를 확인하여 나비치를 재매몰할 준비를 해둡니다. 또한 실리콘을 매몰제로 이용한 유입성형법도 있는데요. 매몰제로 실리콘을 사용하여 위치를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매몰제로 실리콘을 사용함으로써 한천 매몰제보다 안정성이 우수하며 한천 저장 탱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한천 저장 탱크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매물재로부터 으치를 찍출하면 으치의 표면이 매우 깨끗한 상태로 찍출되기 때문에 으치를 다듬질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재료비가 한천에 비하여 고가이며 비가역성이므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주입성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입성형법이란 사용함을 원장이 닫은 후 주입기로 함의 주입루를 통해 병상에 레진을 가압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함을 닫은 상태에서 레진을 전입함으로 고압 교경의 변화가 적고 으치상 체적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장점으로는 액과 분말 정확한 혼합 비율이 클립 속에 각각 들어가 있어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액과 분말 혼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균이랑 변상 레진 형성하기 위하여 고유의 진동 시 혼합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진 전입 및 레진 중합 과정 중 생성되는 기포를 소멸하기 위하여 지속적이며 적합한 압력을 구현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1주차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자, 벌써 11주차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었다는 게 시간도 빠르고 점차 이제 학기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생각에 좀 많이 허무하기도 하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 발표를 할 때마다 점차 나아지는 저의 모습을 영상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더 매번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 발표를 진행합니다. 다음에도 더 깔끔한 영상 발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학년 A반 2014-0227 김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